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2017년생 정유생의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생은 내년 2021년이 되면 5세 5살이네요. 물론 이 동영상을 이제 본인이 보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그죠?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해서 지금 이 어린 나이까지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내년 운세 풀이에 들어있지만은 꼭 내년 운세라기보다는 지금 나이 때는 앞으로 이 자녀의 앞으로 진로 적성, 어떤 뭐 사회성, 내지 앞으로의 어떤 직업 등등 큰 카테고리에서 제가 이제 어떤 큰 그릇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가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 그릇을 타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기 자신에게 맞는 학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직업, 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본인하고 맞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인생을 무사 못하게 때로는 크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가게 되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각설하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이제 태어난 띠가 이 정유생은 닭띠인데요. 우리가 띠로 가지고 이제 뭐 띠의 성격, 뭐 쉽게 말해서 동물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의 가십거리로 생각하시고 그게 운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본인의 운명은 자기의 태어난 날의 천간의 고유 오행이 있어요. 즉 말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라는 그 오행 중에 이제 하나를 본인이 타고나는데요. 이제 그게 본인이고 본인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태어난 띠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게 그게 이제 사주팔자 명리를 푸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태어난 날의 천간 오행의 기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정년에 태어났으니까, 띠죠, 그죠? 저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고유 오행에 따라서 저 내용이 다 다르죠, 정보가. 그래서 각자 가지각색입니다. 갑으로 태어나는 사람한테 다르고, 을로 태어나는 사람한테 다르고, 병, 정 다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정유에 태어나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운명을 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그죠? 예. 자, 각설하고요. 자,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실라 그러면은, 본인이 태어난 고유 오행을 아셔야 되니까, 이제 모르시면은,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놨으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을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예. 제가 각 섹터별로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자기 해당되는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10분이면 다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의 다 보시려면 거의 한 1시간 4, 50분 걸리거든요. 물론 시간이 계신 분들은 다 보셔도 되고 참고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정윤이나 뭐 가시거리지만 한번 볼까요? 저 닭띠죠. 우리 색깔로 구분한 띠가 5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상업적인 측면에서 뭐 근래에 와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정유생. 정유는 닭인데 붉은 닭띠. 예, 붉은 닭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 뭐 검은 닭. 예. 예를 들어서 뭐 개유년에 태어나면 검은 닭. 뭐 을륜에 태어나면 푸른 닭, 천 개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윤에 태어나게 되면은 황금닭,
원래는 노란 닭인데 듣기 좋으라고 황금닭이라고 바꿨죠, 그죠? 황금닭. 그 다음에 이제 신유년에 태어나면은 흰닭.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제 구분했는데, 그거는 그 해 태어난 해의 천간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기운에 따라서 뭐 갑 같은 거는 이제 목은 푸른색, 뭐 화는 붉은색, 이런 식으로 딱 붙인 거죠. 예.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하나 역시 마찬가지 가십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유는 붉은 닭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예,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적성.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갑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정유년에 태어난, 정유년에 갑목으로 난 사람. 네. 그리고 이 정유년은 2017년생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60년 더 많은 1957년생도 있습니다. 예, 57년생도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57년생은 따로 해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1960년생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하게 되면 딱 60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띠가 다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시는 띠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해당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생 거는 1957년생이 보시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애들 위에 맞춰놨지만요. 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금옥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는 기본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목은 자,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내가 리더십을 가지는 성향이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대장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대장, 어느 분야에서나 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잘 굽히려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죠.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갑목은 어질 인자하고 사람이 착한 어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애정,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고 그러죠, 그죠. 자, 이러한 갑목이 기본적으로 정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유전자가 어떤 게 조진지 한번 볼까요? 예, 갑목이 정유년에 태어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언변적인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언변적으로 언행이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이 총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수단수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계통에서 직업이나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쪽 계통에서 항상 이거는 자신의 좋은 무기, 수단수완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본인의 성인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진로 적성을 할 때도 이게 기본적으로 무기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말하는 쪽은 많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 계통, 그 다음에 뭐 외교, 하여튼 뭐 대인관계 하는 쪽은 다 좋다 볼 수 있죠, 그죠? 뭐 홍보, 뭐 영업 등등 이제 많죠, 그죠? 뭐 강사 등등 이런 쪽으로 언행을 쓰는 쪽은 많이 있죠, 그죠? 예. 자,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성을. 자, 저게 나중에 성장하면서 공부운과 맞물려 가지고 지적 수준까지 이제 콜라보가 잘 되면은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거는 태어난 또 월일시와의 관계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선천적으로 총명한 쪽으로 타고났다.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인경도 빠르고, 그죠? 자,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운이 주어졌는데요. 저 관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 반듯한 관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갑목이 정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저기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관인데, 조상이 누렸던 관일 수가 있고, 본인이 나중에 누리게 될 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재능적인 측면에서 언행적인 측면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게 또 운명적으로 보면 조상 쪽에서 한번 가시가 기울어지는 어떤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주 구조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조 따라서 조상 쪽에서 한번 가시가 기울어지 가지고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면은 이게 어릴 때 어떤 가정운 이런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거는 내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나중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간목이 기본적으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본래는 월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제가 묶었거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묶었는데 자,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해당되는데 주로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한 거야. 몸과 마음의 베이스가 튼튼한 거야. 자기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예, 아주 기본적으로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사람은 누구나 중심에 있는 게 좋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기반을 해가지고 본인이 조상 쪽에 주어진 이제 언변이나 말하는 재능, 저거를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학문운이 조금은 배가 되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저 말하는 재능을 잘 써먹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좋다. 튼튼하게 태어났다. 심지어는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인 여름에 태어나면 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간목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저러한 재능이 조상 쪽에서 한번 주어졌거든요. 저게 이제 재능 끼인데 저렇게 배가 돼버리면 첨가되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으로 살리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예, 좋죠.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도가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네, 시대 정신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좌우지간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 재능, 끼, 재주 이런 쪽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죠? 자, 저것을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또 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예체능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계통을 가서 그쪽을 또 잘 살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재물이 잘 나와서 재물을 취하는 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또 태어난 월일 일과 시 사주 전체 특성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제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금상첨화가 되려 그러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이 뒷받침이 되면 가장 좋아요. 쉽게 말해서 성장하면서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재능, 제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셨어요. 자,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자, 내가 그 권력을 쥐고 내가 칼자를 쥐고 관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 관건인데요.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길은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내공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공이 빵빵하게 되면은 저 관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내가 부리면서 살게 되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말단 어떤 조직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기본 스트레스가 다가오거든요. 이 관살이라는 놈은 본래 이게 간목이 정륜에 관이 한번 주어진데 또 관이 주어지게 되면 살이 돼버리거든요. 관살이라는 놈은 나를 괴롭히는 놈이에요. 뭐 다른 말 하면 적군일 수 있거든요.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적군이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적의 강한 힘을 내가 역이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여지가 없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내지 내공이 높아야 되고,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오는 위인을 여러분들의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모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관건은 학교 공부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책 속에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무원 라이센스 자격 학벌은 주어져요. 일단 공무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무원하고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관운하고 이렇게 잘 콜라보가 잘 되거든요. 조합이 잘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시게 해가지고 관으로 출시하면 성공하는 가장 좋죠, 그죠?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부가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뭐 그렇게 죽으라고 안 해도 설렁설렁 해도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운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척척 잘 붙죠, 그죠? 그게 관운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관을 권력을 저쪽 계통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아주 좋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또한 간목은 정윤에 태어나가지고 저 관을 적절히 잘 요리하는 또 그런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관도 잘 하면서 남자도 잘 요리하면서 이런 세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네, 그렇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간목이 내년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특별한 운은 볼 거 없고요. 내년에 간목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다 좋은 해입니다. 좋은 명예운, 이름운,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어떤 재물도 좋던데 애기들이니까 재물보다는 뭐 먹고 노는 거죠, 그죠? 좋은 거 먹고 놀고 할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57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관운을 논할 때 다 넘어갔죠, 그죠? 나이가. 하여튼 내년에 관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이 기토니 관계없고 경금 관계없고 다른 건 없고 할머니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본인 애기가 신경 쓸 건 없고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나무로서 나무. 자,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작은 나무,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뭐 넝쿨 식물 같은 이런 나무들을 상징하는데요.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도 강하고 쉽게 잘 죽지를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부진하고 건면합니다.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개인 끈기가 강하죠, 그죠? 웬만한 환경에서는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을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을목은 이게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꽁꽁 묶고 그러면 꼼짝 못 하거든요.
자, 저런 을목도 역시 목에서 기르는 어질 인자, 사람이 착하고 어진 면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을목이 이제 정유인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좀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내면적인 총명함을 가졌습니다. 간목이 외면적인 드러나는 총명함을 가졌다면 이 을목은 내면적 드러나지 않는 총명함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지식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데 어떤 식이냐,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어떤 총명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학문하고 잘 매치가 되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어떤 관운 주제인데, 이 관운은 굉장히 좀 센 관이에요. 큰 관 내지 약간 기질이 있는 관. 자, 공무원 쪽으로 말하면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내지는 의료계통 이런 쪽의 관살인데요. 관운인데 권력운인데 그쪽도 잘 주어졌어요. 자, 이것을 본인이 아마도 잘 요리를 할 것 같아 보니까 사주에서. 그래서 물론 이게 너무 사주 구조 따라서 너무 강하면 요리가 안 돼가지고 역으로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본적으로는 요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은 조상 쪽에부터 처음부터 주어진 재능 끼가 있거든요. 저거를 가지고 이 관을 본인이 잘 요리를 할 것 같아요. 또한 을목이 기본적으로 식복이 있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먹을 복을 타고났거든요. 자, 복 중에서는 식복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식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다는 얘기인데, 좋은 것 많이 먹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물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복만 많고 식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돈만 잔뜩 쌓아놓고 본인 쓰지도 못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부라는 게 부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부자로 그냥 이름만 부자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죠. 그죠? 네. 이름만 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은봉 사람이 그 돈 다 깨먹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식복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러한 을목도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이 태어난 계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본 베이스와 관련 어떤 내지 어떤 진로 적성 내지 어떤 나중에 사회성 이거하고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예, 주체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고집 아집도 있습니다. 예, 사람은 기본적인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저러한 어떤 기초가 튼튼한 걸 가지고 또한 조상 쪽에 주어있던 저 관이죠. 관살 저거를 본인의 조상 쪽에 주어졌던 또 어떤 재능 끼 있잖아요. 저것을 가지고 저 관을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관을 잘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리드하면서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음의 시대거든요. 남자가 보조가 되고 시대 정신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겠다. 근데 그것도 사는데 주로 이제 권력을 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쪽에 이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체능 계통이나 어떤 기술 계통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측면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조상 쪽에서 저 재능, 내면적 재능 끼가 한번 주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능력, 재능이 중첩 가중되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야말로 나는 내 능력도 살아야겠다는 프리랜서성의 심리도 좀 강하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얽매이지 않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상 중에서 저 큰 관이 있잖아요. 아마도 저 관을 본인이 취해서 저 관을 본인 거로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조금만 더 이제 첨가돼서 배가 되면 좋은 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죠? 그야말로 전문 자격을 갖춘 재능 재주꾼. 그 재능 재주를 가지고 권력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물이나 물질 돈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재능이나 끼 내지 전문 기술 같은 걸 갈 수 있는데, 이게 정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저 조상 쪽에서 큰 관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 관을 본인이 관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원만하고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본인 관도 잘 되겠지만은 본인도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잘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네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쥐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살아가게 되거든.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한테는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편이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관건인데, 이 을목이 정년에 태어나가 관이 너무 세요. 그래서 관살이 돼 버리는데 약간은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로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에 내가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좀 힘들고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 관이 내 편이 됩니다. 예, 관살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적군이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스트레스적인 요소인데, 자, 저기에 나를 괴롭히 왔다가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적군이 아군으로 변합니다. 예, 적군의 강한 힘을 내가 역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외길입니다. 또한 동서양에 색속이 많이 나와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색속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책 속에 들어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벌이 이제, 자,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운과 잘 콜라보가 되고 조화가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적군을 내 편을 만들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공만 쌓이게 되면은 저 적군을, 저 관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관의 주인공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좋아졌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설렁설렁 공부해도 관운이 좋으니까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척척 잘 뽑게 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조상 중에서 내면적 총명감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총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명함이 주어진 데다가 내면적인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지적 수준도 올라가니까 아주 좋네요. 그렇게 되면은 저 관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권력계통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 내년을 한번 볼까요? 을목은 내년에 뭐 애기들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내년은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 내년에 을목은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 뭐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쪽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거는 부모님이 모친이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써주시든지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이제 57년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런 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해거든요. 예, 돈을 투자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해니까 절대 돈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외 육신적으로는 당사자에 봤을 때는 부모 중에서 부친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할머님의 건강 내지 어떤 이런 쪽이 조금 지체되고 막히는 해입니다. 자, 이제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상징하거든요.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을 하는데요. 태양은 우리에게 광명, 밝은 빛과 그리고 따뜻한 기온을, 온도를 제공해 주죠. 태양은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있고 필요하죠, 그죠? 특히 태양이 겨울이나 가을, 여름에는 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저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예의를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정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뭐 첫째 번째로 굉장히 어떤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강하고 성부욕, 성패욕이 강합니다. 예,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쪽이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성시욕도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저런 성시욕이나 어떤 경쟁력, 성부욕 자하시면 굉장히 좋죠. 평생 본인이 살아가면서 현재같이 경쟁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병화는 조상 중에서 어떤 재물을, 기인의 재물이 주어졌었거든요. 자, 주어졌는데, 자, 이 재물이 본인께 될 수도 있지만 조상 쪽에서 한번 앞에 있던 본인의 어떤 성부욕, 성패욕 있잖아요. 저게 조상 쪽에서 주어진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기운이 조상 쪽에서 한번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시가 한번 기울어서 크게 흥했다가 망할 수가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기운도 들어있거든요. 사주 구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이제 만약에 집안이 조상 쪽에서 한번 그래가지고 그게 부친까지 부모까지 그 영향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조금은 가정사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거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내 성부욕, 성패욕, 그 다음에 어떤 주체성, 주관 이런 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이 조상 중에서 만약에 다 깨먹게 되면 나중에 본인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도 따라서요. 이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본인의 저 자질을 끝까지 잘 가져가면 좋겠네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쪽하고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 나중에 공부는 학문하고 매치가 잘 되면 가장 좋긴 좋은데요. 한번 봅시다. 자, 병화가 그러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정유년에 태어나더라도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이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 기본 자산에 해당되거든요. 자, 나중에 또 진로나 적성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학문이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자, 그 학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주체성도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한데, 자, 단순한 어디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어떤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어떤 어떤 기술적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인 실력과 실기적인 능력을 골고루 갖춘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골고루 잘 갖춰진 성능 좋은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병하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은 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다음은 병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은 본인의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한 거야.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이 강하고, 중심이 이쪽이죠. 예.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보통 이 병하가 여름에 태어나면 불이 너무 강한데, 자, 이 정륜에 태어나가 조금 불이 좀 강해요. 이런 경우에는, 조상 쪽에서 한번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시가 한번 기울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극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죠. 네. 자, 일단 병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역시 마찬가지 태어난 일과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 돈을 따라가서 돈을 취하게 되고, 그다음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되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될 것이요. 자,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강한 불의 기운에 잘 이렇게, 성화가 잘 돼가지고 별 문제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병화가 특히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강한 불의 기운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 그쪽 정보, 그쪽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고,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질을 재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병화가 정륜에 태어나가지고 조상 쪽에서 한번 재물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또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이 재라는 놈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지 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 속패, 기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병화가 정륜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사업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힘이 받침되면은 하시도 관계없겠지만은 약간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 시험을 하는 게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등 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 시험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 능력자죠. 그죠? 일 잘하는. 물론 본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미될 게 있는데, 여기서 공부 학문은 라이센스 학부론이 이제 조금 첨가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 재물이 굉장히 고급 재물이 되고, 어떤 나중에 직장에서도 어떤 본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정주는 공부를 좀 잘 안 하고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론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론이 갖추어지게 되면 저 재물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특히 경제 같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복이 없어요. 없다 하면 좀 이상하고 약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런 관이나 권력 인연이 주어진 것은 좋은데 이 관이라는 놈은,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그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관이나 어떤 권리,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는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인지가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빵빵하게 높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병화가 정윤에 태어나가지고 주어지는 본인의 힘이 많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죽으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관이라는 것에 살로 변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적군을 변하는 거예요. 적군은 나를 괴롭히러 오는 놈이거든요. 자, 나를 괴롭히러 왔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아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적군이 아군으로 돌아와서는 방법, 비법,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공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너희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일복이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밖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에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또한 병화가 이제 학교 공부뿐 아니고 나중에 평생 살아가면서 책 속에 있는 위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위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인이. 자, 그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면서 책 속에 나오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가장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니까 뭐 아주 특히 그런 거 없고, 내년은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고 굉장히 액티브한 해네요. 예, 지금 이 나이는 뭐 굉장히 활동하고 액티브한데 내년은 더더욱 심하네요. 예. 이제 먹고 놀고 두들고 하는 이런 쪽. 예, 지금 한창 글을 최고로 좋아하는 나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57년생 정유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뭔가를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돈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결과를 해보겠다는데 조금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하시면 안 돼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좀 힘들거든요. 내년에 일을 저지르시는 건 좀 곤란하게 비네요.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대상은 내 병하, 내 부친의 건강, 그러니까 이 애기의 아버지죠, 그죠? 예. 아빠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 막힌 해니까 그건 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건강, 그쪽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거든요. 자, 이상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불화를 상징합니다.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병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합니다. 자,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신비하기도 하죠. 또한 정화는 지혜의 불,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전기불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사용하는 불,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쓸모 있고. 또한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그래서 상당히 지적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한 여자가 정화로 태어나면 도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성이 볼 때의 매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정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예의를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화가 정윤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게 되면 첫째는 주체성 주관이 강합니다. 네, 중심이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과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저 재물이 긴 형태로 주어졌는데, 저 재물은 좀 큰 재물이에요. 저거를 내가 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아마도, 저거는 사주 구조 따라서, 질 수가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긴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체성 주관을 가지고 저 긴 재물을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조상 쪽만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기본 베이스, 기초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와 적성, 직업, 내지 앞으로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런 정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3, 4, 5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어떤 자기운, 이런 게 좋았어요. 자, 일단 공부운이 좋아지니까 성장하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공이 높아지겠죠. 그죠? 한마디로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이제 써먹을 건지 찾아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서 큰 재물이 좋았죠. 아마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하려고, 희롱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저 재물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융이나 경제 이런 쪽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금융계통에서 본인의 일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네, 그쪽이 아마 길이 굉장히 순리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 이제 관이 잘 나와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예체능 쪽이나 재능,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정화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는 학문에 주셨다, 인덕운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시고,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있습니다. 주체성을 넘어서 조금 고집, 아집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상 쪽에서 주체성이 한번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기초 자산이 튼튼하죠. 기본 자산이. 몸과 마음, 저것을 가지고 아마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아들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예, 저 재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영업을 하셔도 되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셔도 되는데, 예, 마찬가지 금융이나 경제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면 아주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조금 첨가되려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되면 아주 좋죠. 그죠?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통박,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조상 쪽에서 저렇게 한 번 더 재물이 주어지는데, 재물이 굉장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되거든, 왕성하게 되거든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질 수 있으면 느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게 하고, 남 좋은 일 시키기도 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 속패, 기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정윤에 가능하면 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금융이나 경제 뭐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재물을 수준을 높이고 내가 희롱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내공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재물을 내가 마음껏 희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이론적인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현실에 너무 밝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론이 배가 되면은, 첨가가 되면은 아주 재물이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도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기능 계통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있어요. 자,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관이나 내가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 하면서 살아가느냐,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내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 이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복도 많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고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알시면서 학벌, 내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너희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열심히 돈 벌이가 남편 도와줬다면은 이게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또한 평생 살아가면서 동서양의 색속이 많이 나와 있는 귀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귀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귀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정화는 내년에 내가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뭐 즐기는 쪽이네요. 자, 뭐 애기니까 뭐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뭐 오락게임? 노는 쪽에 깊이 빠져들겠죠. 그죠? 물론 애체능을 하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준이 높아지는 해죠. 그죠? 그리고 자, 만약에 57년생 어른 정류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이 어떤 전문성인 같은 거 가지고 어떤 액티브,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어떤 재물, 물질, 이쪽을 추구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약간은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건강과 어떤 운이 좀 지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떤 전문적인 투자 이런 걸 하시는 게 액션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르시는 거는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육친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정제니까 뭐 건강이 없고, 네, 할머니의 건강 그쪽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는 부모님도 신경 쓰셔야 될 얘기죠. 그죠? 자, 이상 정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오행상으로 땅 중에서도 큰 산, 태산을 상징합니다. 이 큰 산, 태산은 중후하고 묵직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믿음과 신뢰,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자, 속이 너무 깊은 거는 좋은데 너무 깊어 뿌리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감정 교류가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남녀 간의 애정관계 이런 데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개선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속이 너무 깊은 건 좋지만 너무 깊어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무토가 정유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좋을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게 되면 첫째는 공부운이 좋아졌네요. 학문은 반듯한 공부운, 반듯한 학문을 좋아졌습니다. 이거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쪽이거든요. 자, 이 공부는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네, 일단 그런 운이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덕운이 답니다. 이 조상복이 있고, 조상인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울 때 조상이 도와줄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사주 구조 따라 좀 달라요. 특히 겨울이나 가을,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계장인 조상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름은 조금 달라요. 자, 거기다가 또 선천적으로 굉장히 총명함도 좋아진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적으로 총명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은행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총명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확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무토가 정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선천적인 총명함, 이건 바깥으로 총명하거든. 외면적인 총명함하고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게 잘 콜라보가 되면은 조화가 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전문적인 계통으로 전문 자격을 가진 전문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무토가 정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해서는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무토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자,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자리고 하고요. 진로와 적성, 직업, 어떤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무토가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볼까요? 정유년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줬어요. 자, 관과 권력운이 주어지는데 이 관과 권력은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칼자루를 쥐고 권력을 쥐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분한테는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내공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내공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훌륭한 남편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이 무토가 조상과 관련돼서 공부운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은, 조상운. 자,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관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잘 어우러지 가지고 아주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되죠. 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선택의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공부하셔가지고 관으로 가서 성공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좋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관의 주인공도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관의 주인공도 될 수도 있지만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학문은, 학벌은, 재주는, 라이센스, 자격, 내공, 이쪽이 잘 갖춰졌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한번 주어졌죠. 그죠? 또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가중 중첩되었어요. 자,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때로는 공부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슬럼프가 오게 되거든요. 배가 부르는데 자꾸만 밥을 먹으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시험시험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내면적인, 외면적인 총명함도 같이 갖춰졌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말하는 쪽 내지 언변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을 잘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저 언변적 재능을 가지고 단순히 언변에 맞을 수도 있고, 저걸 가지고 뭐 돈을 만드는 뭐 물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권력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쪽에 태어난 일과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 재주를 부르면서 살아갈 것이야 하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토가 정유년에 태어나가지고 재능, 재주가 한번 조상 쪽에 주어졌죠, 그죠? 자, 이거하고 재능, 재주가 가중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재주가 너무 뛰어나면 재주가 좀 박할 수가 있어요. 얕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재주와 재능, 그러니까 재주와 재능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해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본인이 남자 주관이 돼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요즘은 지금의 시대는 음의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를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시대 정신에도 잘 맞는 사주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 재주, 재능을 좀 고급화시키고, 대인관계, 사회성 이런 거를 조금 절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재주, 재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대인관계나 사회성도 수준이 높아지고, 그죠? 천방지축이 안 되죠, 그죠? 약간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도 있는 사주거든요. 오지랖이 너무 넓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남은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정화 조상 쪽에서 공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절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 재능이 되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명하면 뭐 다 주어졌으니까 그 재주를 다 써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주를 오히려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절제하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선스 학벌을 높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0일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주었어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현실 감각이 빠르죠. 그죠? 한번 사각까지 마인드나 재능을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조상 중에서 한번 재능, 재주가 주어졌잖아요. 재능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재물까지 같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재능과 재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을 본인이 좀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배 기복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정윤에 세어나게 되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본인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하는 게 좋아요. 경제나 금융, 회계 뭐 이런 경제학 같은 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충분히 평가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할도 많고 시정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너무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본인 밖으로 챙기시고. 예, 너무 세계자본 같은 경우는 제주부리가 돈벌이 가지고 남편 도와줬더만은 이게 거꾸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그 모든 것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책 속에 있는 기인들의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인은 훌륭한 책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기인들 여러분의 후원자를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 자, 내년은 오늘 안 볼까요? 내년에 막, 애기들이니까 딴 건 없고요. 예, 내년에는 굉장히 액티브한 해네요. 굉장히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일을 저지르는 해입니다. 뭐, 애기니까 뭐 일을 저지르는 게 뭐 있어요. 먹고 뛰고 놀고 하는 게죠. 예체능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해다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어른 같은 1957년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일을 지으려고 달라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좋아요. 하시게 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 해요. 봄도 비슷하네요. 예. 여름생 외에는 내년에 무토는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 관계에서는 내년에 뭐가 있나 정화. 예. 모친의 건강이 좀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이 신경 쓰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개수 그다음 그런 별거 없죠. 그리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 중에 누군가 또 이제 어떤 건강 이쪽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이상 내년에 무토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도 오행상으로는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대지,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대지. 또한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중후하고 속이 깊고 믿음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기토가 정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져서 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적으로 총명하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안으로 속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총명한 재능인데요. 자,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면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인자죠, 그죠? 자, 거기다가 또 후천적으로 공부운도 좋아졌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문운도 좋아졌어요, 조상 쪽에서. 이것도 보면은 본인의 어떤 코드에 맞는 학문, 본인의 감정에 맞는 학문 쪽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정윤에 태어나게 되면은 선천적인 내면적인 재능과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적 어떤 공부운도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자거든요. 자, 이거는 꼭 이과적인 뿐 아니고 문과적인 쪽도 전문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한 쪽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정윤에 태어나면은 내면적인 재면, 선천적인 내면적인 재능과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적 수준도 높아지는 전문 자격까지 갖추게 되는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네. 자, 이러한 기토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본 자리인데, 자, 이게 나중에 자기 진로, 적성 내지 어떤 사회성, 직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정유년,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았어요. 자,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죠. 내가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능력인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이 관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춘 게 좋아요. 내공을 갖춘 게 좋아요. 이렇게 내공이 잘 갖추어지면 이게 관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엉덩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기토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조상 쪽에서 제가 공분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후천적인 공분이 주어졌거든요. 자, 저거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할수록 관운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공부를 대충 해도 그냥 시험만 보면은 시험이 잘 되죠. 그래서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직 계통 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 보면 전문성도 들어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공부를 해가지고 관계통으로, 권력계통으로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이 굉장히 평탄해지겠죠, 그죠? 예. 여자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만이 남편도 좋거든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단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공부운을, 학문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한번 주어졌는데 또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가 공부가 싫고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공부를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쉬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마치 배가 부른데 자꾸만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소화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예,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너무 이렇게 특히 모친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할 때로 이렇게 자꾸만 해주는 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콩이야 파치야 다 해주게 되면은 마마보이가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이 일단 주어있다. 자, 저 공부운이 나중에 조상 쪽에서 보면 공부운도 주어져 있고 내면적인 총명함도 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계통이 주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격증이 되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한데, 자,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뭐 어떤 전문 기술 계통이 나서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돼 가지고 총명함과 함께 공부운이 잘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단지 이제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 재능껏 살아갈 것이야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지금 정유인에 태어나가지고 내면적 재능, 끼가 있잖아요. 저거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배가 됐거든요. 이렇게 재능이.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이죠. 재주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 재주를 고도화시키고 수준 높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래.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될 심리가 강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현대 시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 음의 시대.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시대 정신에 딱 맞게 태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기토가, 자, 이 재능이 굉장히 탁월하고 다양한데, 이건 절제된 재능이 필요하고, 절제된 대인관계,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천방지축 오지랖이 넓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절제를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능이 굉장히 고급화되거든요. 예. 근데 이 기토가 정윤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조상 쪽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신경 쓰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시라. 그렇게 되면은 이 재능이 아주 수준 높은 재능, 전문 자기를 갖춘 재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마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좋아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통발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돈에 대한 감각도 빠르고, 일도 잘 일꾼이고, 자, 이런데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을 가지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보면 조상 쪽에서도 재능이 좋았잖아요. 이게 마이다스에 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는 이런 직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관리 통제하고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고, 내 사업을, 내 일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 기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정윤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나면 가능하면 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경제나 경영, 회계, 금융 이쪽 계통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주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 일을 잘하는 직장인, 성층장구하게 되겠죠, 그죠? 기토가 또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많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 건데, 일복이 많은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 밥그릇을 챙기시라. 또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시라. 보통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나오더라 들거든요. 왜냐? 이론보다 현실에 너무 밝기 때문에 이론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론이 받침이 되면은 훨씬 저 재물이 고급화되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조져 있거든요. 조상이 도와주니까 본인이 조금만 인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상 기토의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 오늘 한복까지 내년 실중이 되면은 기토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연구 탐구하는 쪽인데, 애기니까 뭐 깊이 빠질 게 뭐겠어요. 예, 오락, 놀이. 한창 먹고 놀고 노는 쪽은 좋죠. 그죠? 내년에 주체성 주관도 강해지는 해네요. 고집, 아집 좀 늘어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따라드는데, 아직 애기니까 내버려도 되겠어요. 예. 자, 그 외에 이제, 육신상으로 애도상이 뭐가 있나 볼까요? 육신상으로는 정화, 예, 백감이 없고, 기토가 없고, 예. 백감이 없네. 할머니의 건강 정도 좀 챙기시면 될 거예요. 부모님 챙기셔야 될 거죠. 이제 본인의 건강이 조금 지체되는 해거든요. 좀 에너지 기가 좀 많이 뺏기는 해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건 부모가 신경 쓰셔야 되죠.
자, 57년생 기토로 태어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의 어떤 주체 주관을 가지고 액션을 하거든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취미생활 같은 건 관계없겠지만은 돈이 투자되가 뭘 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하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기토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비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하거든요. 또 금바위를 상징합니다. 굉장히 강인하고 강직하고 의리정의 이런 이미지가 풍기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경금은 센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금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이런 쪽. 예. 자, 이러한 경금이 정유년에 태어나면 어떤 특성이 주는지 한번 볼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굉장히 강하고 아집이 강하고 승부욕, 성패욕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쟁심도 강하고. 자, 그러한 것들은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리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욕심이 넘쳐가지고, 그죠? 자, 이게 조상 쪽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조상 쪽에서 아마도 그런 쪽의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친 어떤 쪽인데, 그래도 조상 쪽에서는 관운이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아마도 올바른 관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네요. 자, 조상 쪽에서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반듯한 관, 올바른 관. 요즘 말하면 공직계통이죠. 그죠? 굉장히 사람이 꼼꼼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이런 쪽. 근데 속으로는 아주 승부욕이 강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관을 취할지 안 그러면서 승부욕을 가지고 또 재물을 취할지 어떨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경금이 정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이 잘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주체성, 주관, 승부욕, 성격도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한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근본적인 베이스, 기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진로, 적성, 내지 어떤 직업, 앞으로의 어떤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경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밝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어떤 재능도 가지고 타고났죠. 자, 재물은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재물은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재물을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정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물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하고 어느 정도 취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데서 힘이 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생활 하시면 좋겠죠, 그죠? 특히 어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그냥 경제나 금융, 회계 계통 이런 경영학 계통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승장구 조직을 관리하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려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다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밝다 보니까, 똑똑하다 보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현실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론적인 배경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 재물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수준 높은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관리하고 희롱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내공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성부욕 내지 어떤 주체성, 주관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내공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 직장생활을 하셔도 별 관계가 없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복도 굉장히 있어지거든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과 직장과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어요. 자,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그 관의 주인공,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이 관건이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너희들이 남편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그 관건의 핵심은 오직 공부, 학문, 라이센스 확보를 나왔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관은 내 라이센스 확보해 있고 내공이 높으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남자도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적군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적군을 유일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높아지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어떤 선택의 길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 경금은 정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관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공부운이 학문만 조금만 뒷받침되면은 관운이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 기본이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이 주관이 너무 강해서 아집, 고집으로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상 쪽에서 한번 그런 주체성이 주어지는데 또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중첩돼 버리면 약간 고집불통 비슷하게 되거든요. 자, 고집불통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주관이 너무 지나치면 그 주관이 좀 잘못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한 에너지가 너무 강하죠. 강한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되겠는데, 쓸 용처를 잘 찾아야 되겠어요. 자, 태어난 월,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서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어떤 금의 기운을 가지고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는 몸을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체가 잘 나와서만 금상첨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용체가 이제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약간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단순 어떤 육체노동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의 고집대로 너무 하다가 문제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자, 이 용체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 원국에 있으면 좋고, 운에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쪽에 찾아야 되겠죠. 뭐 이름이나 풍수나 직업이나 등등. 자, 이상 경금이 가을에 태어난다면 에너지가, 몸과 마음이 에너지는 충분하다. 기본 자본은 튼튼하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 쓸 것인지를 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야. 내 재주껏 살아갈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갈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조상 쪽에서 본인의 주체성, 주관,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기운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재능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프리랜서적이죠. 자, 여자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야.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지금은 음의 시대가 내가 잘 맞습니다. 지금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보조를 하고 시대 정신에 잘 맞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 아주 프리랜서적인 능력자로 태어났다 보시면 야, 여기에다가 조금 이 어떤 이 능력이 수준이 높아지려 그러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해가지고 전문 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아주 좋죠. 그죠?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예능의 체능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으로 가도 되고, 만약에 또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서면 돈을 버리는 쪽으로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관이 잘 나와서면 관을 취해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또 다른 전체적인 사주의 조화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경금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애기니까 뭐 특별한 볼 건 없고, 내년에는 주체성 주관이 강하게 고집이 세워지면서 네, 기본적으로 좋네요. 네, 좋은 소식, 기인의 소식, 기인의 정보, 좋은 문서운, 애기니까 문서운이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특히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다른 육친적으로 좋은 거는 뭐 주의할 사항은 내년에 정화 관계없고, 내년에 어머니의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애기 어머니, 본인 어머니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은 건강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 어른, 그러니까 57년생 어른의 경금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좋아요. 네. 내년에 문서운도 좋고, 좋은 문서, 들어오니까 좋은 소식, 좋은 긴,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년에 문서를 잡으면 좋겠네요. 특히 공동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문서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렇네요. 자, 경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오행상으로 금속재를 상징합니다. 자, 저 금속은 정제된 금속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신금도 역시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났죠. 아주 품위가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네. 자,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저러한 신금이, 자, 정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좋은 거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네요. 은근히 주체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주체성이 강한 거는 좋습니다. 중심이 있는 건 좋죠, 그죠? 내면적인 어떤 중심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좋습니다. 예, 약간 시기심도 있고요, 지치심도 있고, 예,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또한 저거는 본인의 뿌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몸과 마음의 뿌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운이 잘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 관은 굉장히 생관이거든, 기질이. 이제 무관계통으로 말하면 공무원계통을 하면 무관계통이거든요. 군인, 경찰, 검찰, 안 그러면 뭐 의료계통 이런 쪽, 좀 센 쪽 직업인데, 자, 저 관 권력을 내가 질지 못 질지는 선수의 상을 봐야 되는데, 저거를 충분히 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저 관을 지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관이 내가 권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저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계절을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면은,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기초, 기본 베이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진로, 적성, 내지 직업, 앞으로 사회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좋아져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재능과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재물이란 놈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질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신금이 정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거든요. 기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나 경영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일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시면 아주 승승장구할 수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잘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잘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저 재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가 되면 가장 좋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등한시하려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똑똑하다 보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론이 배가 되면 전문 자격이 가중이 되면은 아주 저 재물의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수준 높은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봄에 태어나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아요. 자, 관과 권력운이 좋은데 관이나 권력이란 놈은 내가 그 관의 권력을 쥐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계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남편 만나고 잡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돌아올 것이냐는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자기 라이선스, 자기 학벌, 내공이 높아지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관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관살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이게 적군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러 온 놈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신에 내가 힘이 있고 내공이 있으면은 이게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이게 적군이 아군으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는 거죠. 적군의 강한 힘을 내 편을 만들어 아주 신비한 마술. 그거는 오로지 공부, 학문, 학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자고 우민하지 말고 인고의 노력으로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도 내가 관을 질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또한 동서양에 책 속에 많이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관건은 학교 공부와 기인이 달렸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본이 튼튼한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특히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것을 베이스로 가지고 기본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아집도 세고 이런 식인데, 조상 쪽에서 한번 그런 기운, 똑같은 기운이 주어지죠. 주체성 주관, 몸과 관련된 기운이. 이렇게 되면은 지나치게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어떤 내면적인 어떤 파워는 그러니까 빵빵한데, 자, 이것을 슬기롭게 잘 써야 됩니다. 잘 이렇게 사용처에 잘 써야 됩니다. 생활을 잘 시켜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 강한 기운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래서 일어난 시에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관이 조성 쪽에서 한번 주어졌죠, 이제. 저거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재능, 물질, 돈이 있으면 돈 쪽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재능,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이라서 기술 쪽으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저 강한 기운을 쓸 용세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원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현실적으로도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용세가 잘 나오지 않으면 본인의 고집 주관을 인해 가지고 너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단수 육체노동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이 용체를 잘 찾아가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나는 내 주관을 가지고, 저 주관 고집이 있다고 했잖아, 조상 쪽에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네.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죠.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대로 살면서 내가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자, 현재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을 잘 맞다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관계라든지 대인관계도 좋고, 자, 저 능력이 좋은데 저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체능 쪽에 재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술 쪽에서는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 능력을 돈을 버리는 쪽으로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상 쪽에 나와 있는 권력을, 저거를 취할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신금이 저 재능이 있는데, 저 재능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자, 이상 신금에 대해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뭐 애기니까 다른 그렇고, 내년에 자칫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네요. 생각도 많고 고집도 세해지는 해네요.
예, 뭐 애기니까 뭐 얼마든지 내년에는 자기의 내면적으로 성장을 해다 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거 외에 육친적으로 봤을 때 힘들 게 없나요? 예, 그런 거. 예. 뭐 특별히 없죠, 그죠? 기토, 관계 없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중에서 누가 운이 조금 막히긴 했네요. 그리고 내년에, 자, 57년생 정유생 같은 경우는, 닭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의 주체성 주관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서운 이런 게 들어오는데, 기에 속이던 정보 들어오면 이거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문제가 있거든요. 약간 사기성 어떤 소식 정보 내지 어떤 문서운이니까 내년에 어른 정유생은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 속이던 이야기를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신금도 내년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중에서도 바다, 호수, 강과 같은 큰 물, 대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수도 굉장히 속이 깊고 중후하죠, 그죠? 무토와 함께. 하지만 이 임수의 속은 실제로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유동적이죠.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하고, 또한 이 임수는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런 임수가 정윤이 되면 어떤 정보가 좋을까요? 저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첫째는, 재물운이 잘 좋으세요. 예, 아주, 반듯한 재물, 일정한 재물, 안정된 재물운이 좋아졌거든요. 자, 저거는 성격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이런 쪽이거든요. 약간 보수적인 쪽인데요. 자, 거기다 공부를 주셨네요. 후천적으로 공부도 주셔서 아주 공부를 꼼꼼하고 치밀하고 아주 성실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임수가 정윤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저 재물론도 본인이 잘 취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특성은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 공무원도 가져가고, 저 재물론도 가져가고, 저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도 가져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이성이 일찍 들어오고 되거든요. 정유생들은 평생을 살았으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자, 저게 중간에 가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구조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오래오래 잊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러한 임수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 적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직업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 능력을 필요해서 살아갈 것이 하면, 그런 어떤 심리가 가거든요. 사회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 대인관계도 좋고, 자, 그런 가운데 능력이 재능, 재주 끼죠. 가 있는 주어진 가운데, 이거는 정윤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학문이니까 주었잖아요. 자, 후천적으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해진 측면도 있고, 선처적으로 재능, 재주도 태어났죠. 그죠? 이게 조화가 잘 되면은 거의야말로 전문 지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지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저 재능이 단순히 어떤 예체능적인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 기술 계통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 재능, 재주를 가지고 돈을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권력을 지는, 재능을 지는, 권력, 관을 지는, 조상기 관이 아니구나. 관이 지는 거, 관이 잘 나오시면 또 관을 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또 다른 쪽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전문적인 어떤 재능과 끼가 있는 데다가 후천적으로 조상 쪽에서 공부에 잘 어우러지게 되면 아주 능력자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네, 보니까.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좋아요. 네,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통발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학가적인 마인드와 사학가적인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질서유지가 좋은데
자, 임수가 정유년에 태어나가지고 재물이 한번 주어진 데다가 좀 재물이 좀 강하기는 강한데, 그래도 공부는 학문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본인의 힘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특히 어떤 금융계통이나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한마디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도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 대신에 공부를 주로 하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론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조상 쪽에서 이론 공부가 잘 주어져 있어가지고 이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기가 다 골고루 갖춘 이론적으로도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네, 좋습니다. 조화가 잘 되면 아주 좋겠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원, 라이센스 학번이 주어졌어요. 자,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일단. 자, 조상 쪽에서 공부원이 한번 주어졌죠. 이렇게 되면 공부원이 가중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요.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공부를 쉬는 게 좋습니다. 배가 부른데 자꾸만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먹게 되면은 체하게 되거든요. 자, 소화를 시키고 또 밥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 대충 슬렁슬렁 하셔도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애에 대해서 콩이와 파치가 간섭하는 건 안 좋습니다. 너무 과보가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문제가 일으키게 되거든요.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본인의 주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주어진 건 좋은데 공부를 슬렁슬렁 하시라. 나중에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이런 게 많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로 쓸 수도 있지만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조상 쪽에서 저렇게 재물을 주었으니까 재물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예체능이나 재능기 어떤 전문 기술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태어난 일과 시 사주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조상과 태어난 월의 어떤 기운은 공부와 관련된 인연이 상당히 강해져졌다. 공부를 너무 죽으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할 수도 관계없거든요. 자,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한 달이거든요. 한마디로 근원이 튼튼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튼튼한가? 그게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조상 중에서 공부운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 내공도 있거든요. 실력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내공과 실력이 있는 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단순 이론과 내지 아이디어맨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 실력을 가지고 이제 사용처를 다 찾아야 되겠죠. 그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따라갈 것이고,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은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능력자로 성격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임수에도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임수 내년은 신축년이니까 뭐 애기니까 다른 건 없고, 내년에 아무튼 임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해입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가 들리는 해거든요. 어떤 좋은 문서도 들어오고요. 뭐 애기니까 문서가 뭐 있겠어요. 그죠? 유치원에서 상 많이 받아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관운도 명예운도 좋고 이름도 나누는 해거든요. 네, 뭐 애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어른 57년생은 내년에 좋은 문서니까 문서를 담는 게 좋아요. 네. 명예운도 좋고 보니까. 급의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상이 뭐 있나? 정환인과 관계없고요. 기토 관계없고, 네. 다른 육체상으로 뭐 큰 문제일 게 없네요. 자, 내년에 임수도 좋은 것은 쉬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우리가 오행사나 물, 이 임수가 큰 바다나 호수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임수는 하늘에서는 빗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수죠. 그죠? 동물과 식물에게 필요한 생명수에 해당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 개수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사람이 항상 어디 가나 한정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 말은 일복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면 일복이 너무 많아요. 자, 일복이 너무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희생봉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수는 절대로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셔야 안 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이후에 남이 있은 거니까,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저러한 임수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기도 하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개수가 정윤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있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정윤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에 주어졌어요. 이건 내면적인 공부는 학문인데 내적인 내 수준의 내 감정이나 내 감성에 맞는 공부예요. 요게 나중에 약간 전문성적인 공부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공부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재물운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조상 쪽에 공부운과 함께 재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를 억압하는 운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가정사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상 쪽에서 약간 어려운 가정사가 한번 가시가 한번 기울어져 가지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실 구조 따라 좀 다른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지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극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거를 극복을 하게 되면 조상 쪽에서는 저 큰 재물을 내가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조상 쪽에서는 설사 어렵더라도 그게 부모까지 내려와가지고 내 가정 사정이 어렵더라도 그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 큰 재물을 내가 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개수가 정윤에 태어나면 양면성이 있어요. 네, 저 재물을 내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되면은 저 재물이 오히려 내 공부를 방해하거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자리와 관련이 있는데, 진로, 적성, 내지 직업, 나중에 어떤 이제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 저 개수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입니다. 나는 능력자로 태어났다.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재능, 끼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거하고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있잖아요. 저거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직 계통의 능력자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재물을 가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단순 예체능 쪽 끼, 어떤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관이 잘해서 관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음의 시대에 잘 맞습니다. 지금은 음의 시대에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엑스트라가 되는 시대입니다. 네, 시대 정신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개수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능력자로 태어났다.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공부를 하고 같이 맞물을 지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를 같이 하게 되면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 현실주의자거든요.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히 일도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물에는 아무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하기도 하는데요. 개수가 정윤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내공이 받침이 되면은 본인 일을 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 일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내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문 자격증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경제나 경영, 금융계통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나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교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정보가 잘 주어졌고, 그쪽에 감각이 잘 주어졌다. 자, 그거를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이제 공부원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전문 자격, 현실적으로도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이론적인 어떤 자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저 재물을, 고급스러운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다룰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공부원, 학문은 아이센스문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쪽에서 공부원이 한문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공부원이 또 중첩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공부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면 안 되죠. 자,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너무 얘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감싸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그 전형적인 마마보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본인 주체성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공이 이제 실력이 갖춰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쓸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단순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쓸 자리, 용처. 그게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오면 재물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관이 잘 나오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 쪽에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오면 그쪽을 취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을 실기를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자,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자,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 될 거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쓸 것인지, 쓸 용처를 잘 찾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개수가 겨울에 태어납니다.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생각해. 기초가 튼튼하죠. 그게 기본이고, 그게 본인의 자산이죠. 본인의 주관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고 아집도 세고 그럽니다.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공부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은 아주 내공이 빵빵한, 주체성도 강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론적인 배경은 잘 주어졌어요. 자, 저걸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죠. 자, 쓸 용처를 잘 찾아야겠죠.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데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하고 싶은 쪽에 태어나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나서는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나 물질이 잘 나와서는 그쪽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차용 쪽에 끼, 내지 전문 기술이 잘 나와서는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을 잘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공부하고 아우러져 가지고 잘 가진 내공 실력을 가지고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징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에 오늘 안 볼까요? 개수가 애기들이니까 그냥 부끄럽고,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고 사고가 많아지는 애거든요. 네. 애기니까 뭐 큰 사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섯 아이디어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이 많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른 같은 경우 57년생은 내년에 문선이 들어오는데 저 문선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기회 솔깃한 정보 소식이 들어오는데 저거는 약간은 문제가 있는 소식 정보고, 문서니까 의심하고 의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잡지 말아야 됩니다. 잡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외 육친적으로 주의해야 생각해볼까요? 네, 내년에 개수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친, 모친, 부친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이나 운이 좀 맞기는 하니까 이거는 부모님들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개수도 내년에는 좋은 곳은 취하고 나쁜 곳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17년생 정유생 닭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라기보다는 태어난 조상과 관련된 정보, 태어난 어떤 월, 그러니까 나중에 진로 적성, 어떤 큰 그런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